쇼! 달순의 라이브! 자, 이제 오늘 주제 위클리 라리가 네. 뭐 이번 주는 당연히 이걸 좀 다뤄야 되겠죠? 그쵸. 가장 큰 이슈였죠. 그래서 바르토메우가 우리 진구 형. 아주 크게 나오네. 우리 노진구 형. 네. 지난달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한 언론사에서 이 바르토메우가 메시나 뭐 피케나 이제 구단에 좀 반기를 드는 선수들 혹은 반기를 드는 이제 인사들에게 이제 SNS 콘텐츠를 만들어서 해코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조사를 들어갔었죠. 그런데 이제 바르토메우가 이제 며칠 전에 3월 1일에 이제 체포가 돼서 이게 좀 확실하게 이제 좀 증거들이 나오면서 체포가 되면서 뭐 바르토메우뿐만 아니라 바르토메우의 좀 고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주위 사람들. 그쵸. 마스페레르 또 뭐 CEO였던 오스카 그라우 그리고 법률 책임자였던 고메스 폰티 이런 사람들이 모두 체포가 됐습니다. 아이 도라이 애몽씨.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이런 거죠. 뭐 메시나 피케나 뭐 푸열, 과르디올라 뭐 이런 구단과 대립하고 있던 인물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SNS에 뭐 콘텐츠도 올리고 여론 조작을 했다. 특히 이제 저 리버풀에게 0대4로 패배했던 시점에 그때를 중심적으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메시가 졌을 때 걸터 앉아서 막 넋 빠져 있고 이런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다 이제 막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콘텐츠들이 왜 커뮤니티에 공유되었느냐, 기사로 왜 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팀의 돈을 구단의 돈을 약 16억 원 사용했다는 게 이제 뭐 핵심적인 내용이죠. 돈 들어가요 저거. 그럼요. 실제 저렇게 아마 인터넷에서 저런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회사 차원으로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적으로 여론몰이하는 그러니까 댓글이나 커뮤니티에서 조직적으로 그래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의 여론을 몰이하는 사람들이 방식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때려박진 않아요.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 그 사건이라고 하는 팩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버풀에게 바르셀로나가 0대1로 진 거는 팩트야. 그렇죠.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작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작전이 들어가? 그렇죠. 졌어? 여론이 막 올라 들어가. 오케이. 야 이거 실제로 야 저 피케랑 메시가 딴 데 신경 써서 그래. 선수 안 뛴다. 뭐 메시 리더십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그냥 명예훼손 같은 그런 죄도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 16억 원이 이 중요한 게 여론 조작 콘텐츠를 이 빅데이터 회사에서 만들어 주는데 그 금액보다 6배나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는 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아 잠깐. 네. 아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조작한 그 자체도 문제지만 네. 돈도 더 많이 줬다는 것도 문제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돈을 많이 긁어놓고 횡령을 한 것이다.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플러스가 있군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도 따로 있고 네. 일단 너는 여론을 조작했어. 페이크 뉴스를 퍼뜨렸어라고 하는 명예훼손도 있고 너 돈도 빼돌렸네? 그렇죠. 네. 죄질이 아주 안 좋네. 그래서 저 회사와 계약서를 쓸 때 알고 있는 사람이 저 잡혀 들어간 4사람 그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해요. 바르토메우 회장이 이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저렇게 좀 뭐 돈을 세탁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많은 의심을 받았던 것이 이제 뭐 브라질에서 선수들을 영입할 때 정말 뜬금없는 영입들을 막 해오면서 그치 말도 안 되는 네. 이거 뭐야 갑자기? 뭐 이런 게 있었죠. 유망주도 아닌데 나이도 좀 있는데 활약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영입을 하는 선수들이 몇 명 있었죠.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이거는 조금 뭔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뒷거리에 대한 의혹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심증만 있을 뿐이었고 이건 그렇죠. 이제 실체로 드러나서 체포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구단 관계자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적대적인 기사를 쓰는 사람들, 언론인들에게 그런 블랙리스트도 존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팀의 기사를 쓸 때 그 사람들은 좀 제외시켜 놓고 쓰거나 뭐 정보를 주거나 이런 또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꼼꼼해.
아주 뭐 디테일하게 맞아요. 많이 꾸며놨어요. 저 정도면 안 걸릴만 했는데 어떻게 걸렸지? 아 그래서 저 이제 이 의혹을 먼저 제시했던 언론사가 있거든요. 이게 뭔가 스페인에? 이상하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SNS에 메시나 피케 이런 선수들을 바르토메우 회장이 공격한 것 같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막 특집 기사를 냈던 곳이 있어요. 거기가 작년에 언론인상 받았더라고요. 아 진짜 탐사보도 같은 네, 거였구나. 탐사보도해서 그치 탐사보도. 맞아요. 그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잡혀 들어가서 지금 아직 바르토메우부터 그 잡혀 들어간 그 3명 4명의 사람들이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묵비권 행사하면서 나는 아직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일단은 풀어달라.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SNS 여론을 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나와 있죠. 네. 근데 풀려났어요. 이 사진이나 표정은 정말 도라에몽 노진구. 그때 그리고 아시죠? 저 도라에몽이라고 했던 사람 바르토메우가 고소한 거 아시죠? 저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에 나온 후보들을 보면 뭐 라포르타, 폰트, 프레이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라포르타가 인지도 면에서나 이제 과거에 또 뭐 과르디올라를 선임하고 이랬던 이제 또 의장이다 보니까 가장 압도적인 지지율을 또 기록하고 지금? 있고 그래서 유력하나요 그러면? 아직 사실상 굉장히 유력하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라포르타를 지지하는 이제 레전드들 구단의 뭐 에투나 데코나 이런 사람들이 다 라포르타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라포르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졌죠. 이 바르톨메우가 이제 팀을 완전히 좀 구단 운영을 못하면서 저런 범죄까지 저질러 놨으니까 물론 무죄 추재 그쵸, 원칙에 그쵸. 따라서 뭐 아직까지 그게 범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혐의가 짙어서 네. 문제가 되고 막 체포되는 그쵸. 장면까지 나왔으니까 그렇게 좀 실제로 뭐 구단 운영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왔었고 맞아요. 그 방향을 어떻게 좀 수정을 해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뭐 했던 공약들이 뭐가 있냐면 이 라포르타 이제 후보가 나는 그 구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구단 선수들에게도 지지받고 이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메시를 어떻게든 잔류시키겠다. 그리고 우리 레전드였던 푸요를 좀 컴백시켜서 뭐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코치로 이제 코치? 코치나 뭐 디렉터로 기용을 해서 이제 우리 구단에 디렉터도 가능하죠. 하면서 우리 라마시아를 좀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팀의 색깔을 다시 재정립하겠다. 지금 이 바르톨메우 회장이 온 다음부터 이 라마시아가 좀 약해졌다라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 이제 라마시아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그 라마시아 이제 뭐 사비나 이니에스타가 나왔던 그때 이제 있었던 코치들이나 디렉터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을 다시 끌어모으겠다. 요게 이제 지금 라포르타의 핵심 그런 정책 이제 제안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은 회장 선거, 의장 선거는 라포르타가 유력한 상황이다. 그쵸. 3월 7일날 현재 시간으로 지나갈 것 같고 뭐 결과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 노진구 바르토메우 전 회장의 체포 사건은 흐름은 어떨 것 같아요? 아직 뭐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는데 진실 공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메시도 이제 좀 이런 소식이 뭐냐면 메시가 그 계약서가 유출이 됐잖아요. 그걸 이제 또 수사를 의뢰할 거다. 그래. 네. 그게 이제 메시가 가장 의심하고 있는 게 저 바르토메우 회장이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누가 하냐고. 그렇죠. 그걸 누가 까냐고. 그래서 지금 바르토메우가 조사를 받을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 그런 거 보면 약간 아주 의심스럽긴 해. 그러니까 네.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요? 손흥민 선수가 제가 그 방송에서도 얘기했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토트넘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뻘스럽게 무슨 기사가 튀어나왔냐면 봐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그때 막 얘기하면 설마요 그러는데 재계약 논의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기사가 막 나왔냐면 기억하실 겁니다. 케인의 계약서에 케인이 주급을 3억 정도 받고 있는데 토트넘에서는 케인보다 누구도 더 많이 받을 수 없다는 게 계약서 내용에 있다. 맞아. 기억나요? 네, 많이 나왔죠. 그래서 많이 그때 나왔죠. 그러면 손흥민을 최대 3억밖에 못 받아요? 이렇게 막 기사가 한 일주일 정도 흘렀다고요. 맞아요. 제가 그때 방송 나와서 뭐라 했냐면 이건 무조건 꾼들의 작품이다. 아니 어떤 친구가
계약서를 어떻게 이렇게 노출돼가지고 케인의 계약서에 있던 맞아. 이걸 누가 하냐고. 네. 그렇죠. 이건 그러면 음. 예를 들어서 우리 계약서 쓰잖아요. 저도 여러분 제 계약서 아. 많아요. 그럼 계약서를 쓰면 다들 알 거야 아마. 계약서 안에 뭐가 있냐면 비밀 유지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이 계약서 내용을 까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페널티를 묻습니다. 음. 그러면 케인이 깔 리는 없어. 케인이 왜 까? 그 자기 계약서를. 그럼요. 그러면 그 내용을 누군가 흘렸다는 거 아니야. 누가 흘렸겠어요? 왜? 구단에서. 그렇지. 네, 그리고 맞아요. 계약서를 이렇게 안 보여줘도 돼. 음. 부르는 거야. 풋볼 런던의 기자 한 명 부르고 데일리 메일 부르고 아니면 뭐 미러, 선지까지 다 불러서 따로따로 만나면 술 한잔 하면서 와인 마시면서 야, 손흥민 제기야 물어볼 거 아니야. 어떻게 돼요? 맞아. 그러면 잘 되는데 야, 근데 돈을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는데 케인의 계약서에 그런 게 하나 있네? 뭐야? 3억 받잖아. 그 이상 줄 수가 없어. 이게 조건이야? 맞아. 왜 이렇게 흘렸을 거 아니야. 아. 그러면 그 다음에 왜 흘렸겠어요? 손흥민 측에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 아무리 주급을 많이 요구해도 이 정도까지다. 안 돼. 그 이상은 안 돼. 이거는 우리 계약서를 써놨기 때문에 아니면 케인도 나가야 되고 안 돼 이거. 그렇죠. 제가 그래서 바로 방송에 보내면 이건 무조건 이건 꾼들의 작업이다. 작품이다. 하여튼간 조금 바르토메오는 고생을 좀 하겠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걸려 있는 것도 많고 또 더 앞으로 수사받을 것도 계속해서 있으니까 일단은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 바르셀로나가 그런 이제 바르토메오가 잘 운영하지 못했던 그 구단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놓느냐. 이게 일단 바르셀로나에게는 가장 좀 중요하겠죠. 바르토메우가 약간 흔들어 놓고 망쳐 놓은 것을 새로운 체제가 어떻게 잘 할 거냐.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메시가 이번 의장 선거를 보고 나서 내가 나의 거취를 결정하겠다. 결정하겠다로. 그 결정하겠다고 한 이야기도 사실 어떻게 좀 바르셀로나가 다시 굴러갈 거냐. 이걸 좀 판단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진짜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항상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그냥 막 소비해버리는 이런 이제 이슈나 이런 뉴스를 막 그냥 막 우리가 막 희거리고 희화화 시켜서 아우 노진구 뭐 바르토메우 왜 저랬어 이렇게만 하면 그냥 그건 하나의 소비로 끝나버려요. 근데 이런 문제가 사회에 이렇게 뭔가 불거졌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건이 이런 문제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어떤 식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발전시킬 것이냐 한 발자국도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냐. 그렇다 한다면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교훈으로 수렴돼야 되냐면 이 여론은 이런 짓을 하면 나쁜 거구나.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페이크 뉴스를 퍼뜨리고 댓글로 공작하고 뭐 커뮤니티 사이에서 작업질하고 그러면 안 좋구나. 그래서 일단 그런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또 나부터도 이런 데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는 좀 가져야 될 것 같아. 이거 분명히 이런 뉴스 보면서도 꾼들은 딱 알거든. 이제 걸렸네 쟤. 뭐도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그렇게 조금 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팬분들이 축구 쪽에서 이제 뭐 그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많이들 이제 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무조건 뭐 그런 거다. 뭐 핵심 선수를 팔았는데 그 핵심 선수보다 분명히 떨어지는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 그 선수의 기사가 막 이랬던 선수다 이렇게 많이 나오면 저거 또 저러네. 이제 그런 언플인데 언플과 더불어 사실은 이제 미디어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쪽이 작정하고 언플을 한다든지 공작이 들어오는 거를 모르고 쓰는 것도 있고 그건 모르고 쓴다면 능력이 문제고 알고 쓰면 인성이 문제고. 근데 어쨌든 다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실 막 예를 들어서 진짜 그렇지 않아요? 막 잉글랜드, 런던 연고의 토트넘에서 뛰는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의 이적서를 그것도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로 가는데 프랑스 감독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기사를 쓴 터키 기자의 그 기사를 왜 우리가 인용하냐고. 맞아. 이게 어떻게 해명이 됩니까? 런던에 있는 토트넘의 대한민국 국적의 손흥민의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이적서를 프랑스 출신의 지단 감독의 뇌피셜로 쓰는 터키 기자의 글을 왜 우리나라가 인용하냐고요. 근데 또 그게
메인에 많이 걸리죠.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확실한 건 바르토메우 전 회장이 네. 이 지난한 법정인 다툼을 떠나서 어쨌든 한 시대가 마감되는 건 분명하겠네요. 예, 그쵸. 이걸 뭐 어떤 식으로 나와도 이제 한 시대가 좀 마감되는 것 같고 새로운 체제가 가는데 바르셀로나는 진짜 좀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그게 꼭 그 바르셀로나에 대한 그 전 세계 팬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건 뭐냐면 뭐 결과적으로도 잘하는 팀이기도 하지만 그 바르셀로나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철학, 그다음에 그 팀이 그동안 보여줘 왔었던 그런 과정들, 그렇죠. 전술사에 있어서의 그런 뭐 점유 축구라든지, 그다음에 고위 딱 그 경기장 보면 클럽 그 이상이 뭐 이런 어떤 가치관을 보여줬다는 데서 맞아요, 있었는데 그런 게 좀 흔들리는 거니까 이런 것만 좀 잘 잡아주면 어떨까 싶어요. 네.